안녕하십니까. 데일라이트 디자인 아시아 대표를 맡고 있는 데니얼 킴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훌륭한 자리에 다른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저명한 연사분들과 함께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초대해 주신 헤럴드 디자인 포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데일라이트 디자인이라고 하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 익히 알고 계신 회사가 아닐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데일라이트 디자인은 2007년 저와 함께 아이디어에서 스튜디오 장을 맡고 있던 디자인 리더들이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디자인을 계속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회사를 시작한 혁신 디자인 전문 컨설팅 업체입니다. 데일라이트 디자인은 시작한 이 친구들은 아이디어라는 큰 회사에서 디자인 지도자로 또는 디자인 리더로, 디자인 관리자로의 커리어보다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직접 디자인을 하고 싶어하고 또 디자인을 통해서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디자인 방법론을 적용해서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해결책들을 찾아내는 데 대한 목표를 가지고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데일라이트 디자인은 현재 샌프란시스코와 서울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고 여러 기업들과 또 다양한 비영리 단체들과 함께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품 디자인, 브랜딩, 또 유저 익스피리언스 디자인, 서비스 디자인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지만 많은 활동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같이 잘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회사를 이렇게 큰 디자인 포럼에 초대해 주신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디자인 포럼에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디자인의 확장성 또 디자인의 사회적인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들이 저희가 지난 몇 년 동안 해왔던 업무의 의미와 또 취지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럼 남은 시간 동안 저희가 왜 디자인을 하는지 또 디자인으로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건지 또 디자이너로서 사회적인 책임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한 저희의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학부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디자인을 전공한 이후 지난 20년 정도를 되돌아봤을 때 거의 디자인과 관련된 일만을 쭉 해온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에서 커리어를 시작했고 또 크고 작은 스타트업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도 디자인과 관련된 일을 계속 해왔고 다시 아이디어로 돌아갔을 때나 또 가장 최근에 떠났던 넥슨에서는 디자인과 경영을 접목시켜서 좀 더 디자인의 넓은 범위를 한번 체험해 볼 수 있었던 기회도 있었었는데요. 저도 다른 데일라이트 디자인의 파트너들과 같이 직접 디자인을 하고 싶다는 소망에 다시 데일라이트를 통해서 디자인 컨설팅 업계로 돌아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디자인이라는 직업이 뭐길래,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뭐길래, 뭐가 그렇게 좋길래 20년 동안 해온 일을 또 다시 20년 이상 하려고 돌아왔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데일라이트 디자인의 보금자리를 틀게 되었는지도 여러분께 같이 설명을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흔히 디자인이라고 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뭔가 예쁘고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행위를 생각하시는데요. 물론 틀리지 않는 정의이기도 합니다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디자인의 정의는 조금 더 넓게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저는 디자인이라는 행위를 단순히 미학적인 차원에서의 뭔가를 창출해내는 것뿐만 아니라 문제를 접근하는 사고방식과 문제를 도출해내는 방식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든 노력과 행위들을 디자인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특히 지난 20년 동안 저를 매료시켰고 또 다시 앞으로 20년 넘게 디자인이라는 업계에 다시 돌아오게 만든 인간 중심적인 디자인이라는 것은 특히 나만을 위한 해결책을 찾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위한 지극히 이타적인 창조 행위를 통해서 문제를 도출하고 해석해내고 또 새로운 해결책들을 찾아내는 그런 아주 매력적인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빗살무늬 토기를 누가 디자인을 했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사실 이 빗살무늬 토기는 누가 디자인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많은 시행착오와 프로토타이핑을 거쳐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과 또 그 미학적으로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 빗살무늬의 패턴이 나왔을 텐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런 아랫부분의 뾰족한 각도라든지 또 빗살무늬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단순히 만든 사람의 미학적인 개성을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제품이 강가의 모래사장에 잘 박히도록, 그래서 안정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배려된 그런 곡선과 또 강가에서 물에 젖은 손으로 이 토기를 들었을 때 쉽게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주는 이런 빗살무늬의 패턴들이 사실은 인체공학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심혈과 고민을 거쳐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이런 빗살무늬 토기 같은 제품들은 몇몇 장인들을 통해서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고 그 사람들의 삶은 물론 풍요로워졌고 그 결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인류와 문명이 디자인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계속 발전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정의가 내려진 것은 사실 이런 장인 정신과 장인 시대를 지나서 소수의 사람들이 영유할 수 있었던 디자인의 혜택을 더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게 된 산업혁명이 도래되면서 그때부터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디자인의 혜택을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이 풍요로워졌겠죠. 이렇게 디자이너라는 직업은 원천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또 정의가 내려진 그런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 현세에 와서는 오히려 너무 많은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조금 더 다른 제품들과 차별화하기 위해서 또는 다른 제품들과 달리 대량 생산되는 그런 다른 제품들과 달리 좀 더 개인화된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또 그걸 통해서 기업의 상업적인 성공을 도모하기 위해 하는 그런 디자이너들의 역할이 더 각광받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디자인을 하는 사람으로서 과연 디자이너라는 직업에 대해서 다음의 디자이너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디자이너라는 직업은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 디자이너의 사회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지 한번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해답을 우리나라의 건국이념인 홍익사상에서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을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디자인을 하자. 이 말은 바로 세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영유하고 있는 이런 사회, 그 사회 구성원의 모든 사람들이 더 넓게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자, 디자이너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자라는 그런 사상인 것 같습니다. 이 홍익 사상은 사실 디자이너로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굉장히 많은 일들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일라잇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007년에 회사를 설립했을 때부터 이런 홍익 사상에 의거한 디자인을 사업의 굉장히 중요한 목표로 삼고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상업적인 프로젝트와 또 사회적으로 공익적인 프로젝트의 비율을 50대 50으로 하는 것을 회사를 시작했을 때부터의 목표로 삼고 있었고 8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이런 밸런스를 굉장히 잘 맞춰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업적인 프로젝트를 할 때도 기업들과 결과물을 끌어내는 데 있어서 고객들이 조금 더 책임 있고 현명한 사회적으로 이로운 그런 결과물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끌어낸 것도 중요하지만 또 저희가 디자인 방법론을 통해서 여태까지 조명되지 않았던 그런 사회적인 문제들을 새롭게 조명하고 또 전에 없었던 현명한 그런 해결책들을 찾아내는데 저희 일을 반반 분할해서 해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저희가 일을 하면서 고민을 했던 그런
주제들을 잠깐 훑어보자면 어떻게 하면 왕따 현상의 근원을 이해하고 파악해서 근원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나 또는 어떻게 하면 경제적,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서도 개개인들이 좀 더 도덕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도덕적인 사회나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이런 다양한 비영리 단체들과 해왔는데요. 사실 저희가 뭐 벨킨이나 로지텍, 현대자동차와 같은 기업 고객들과 진행했던 프로젝트에서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내고 또 세계적인 디자인 시상식에서 수상을 하고 이런 것들도 디자인을 하면서 큰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디자이너로서 정말 이런 홍익 정신을 발휘하면서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온다고 자부심을 느꼈던 프로젝트들은 오히려 호프랩이라는 비영리 단체와 진행했던 아동 비만 퇴치를 위한 시스템 개발이나 또 태핑포인트라는 자선단체와 진행했던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빈곤 문제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재조명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현실적인 실행안들을 실제로 적용해 볼 수 있었던 그런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정말 데일라이트 디자인에서는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을 새롭게 조명할 수 있고 우리가 익숙하게 기업 프로젝트에서 적용해 왔던 디자인 프로세스를 좀 더 사회적인 문제점들을 새롭게 조명하고 해결하는데 실전에서 응용을 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 그 TVI, 이 Trust for Vaccination and Immunization 이라는 재단과 빌 앤 멜린다 게이츠 파운데이션에서 후원을 받아 진행을 했던 Vaccination Immunization Reminder Band 프로젝트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제 강연을 마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사실 파키스탄의 산악 지역이나 또 농촌 지역에서 현실적으로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못해서 올라가는 사망률이라든지 또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하는 이 두 비영리 단체들의 노력에 의해서 시작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60% 이상의 영유아들이 이런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못해서 언제 다시 보건소로 돌아가가지고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예방접종을 맞지 못하고 병에 걸리고 또 사망률이 올라가는 것을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여보자라는 취지로 시작한 프로젝트인데요.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사실은 저희 고객께서는 이미 어느 정도 해결책을 가지고 저희한테 의뢰를 해오셨습니다. 그분이 생각한 시스템은 USB 메모리가 장착되어 있고 배터리가 들어있고 또 알람 기능이 있는 IT 기반의 wearable IT 팔찌를 아이들이나 또 어머니들한테 채워드리고 예방접종할 시기가 오면 여기서 알람이 울리고 그분들한테 보건소로 와서 예방접종을 맞게 하고 USB 메모리를 이용해서 인터넷에 이런 정보들을 기록을 해놓는 시스템을 생각을 하시고 이런 시스템을 좀 예쁘게 디자인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렇듯이 저희가 그분께도 이 아이디어도 굉장히 좋고 물론 좋은 해결책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사용이 될지, 누가 사용을 하게 될지, 어떤 환경에서 사용이 될지에 대한 조금 더 깊은 고민을 먼저 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다양한 해결책들을 생각해보고 제일 적합한 그런 솔루션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보자고 말씀을 드리고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희가 실제로 이 제품을 사용하게 될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그 사람들이 생활하는 환경을 관찰해 보면서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단순히 예방접종의 시기를 알려주는 그런 밴드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보건소에서 이런 상황이 굉장히 열악한 시골이나 산악지대에 있는 파키스탄 시골 구석에 있는 보건소에서 실제로 이 시스템을 어떻게 사람들한테 퍼뜨릴지 그리고 이 받는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리고 이런 시스템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IT 인프라스트럭처나 또는 기술적인 지원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고민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이런 모든 과정을 총체적으로 고민을 하게 됐고, 거기에 맞춰서 이런 유저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유저 시나리오를 통해서 좀 더 현실적으로 이런 시스템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 사람들한테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디자인을 새롭게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 클라이언트께서 저희한테 찾아오셨던 그 IT wearable band와는 사뭇 다른 결과물을 제안을 하게 됐는데요. 먼저 아기들한테 채워지는 이 리마인더 발찌는 아무런 IT 기반의 기술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 획기적인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보통 방문자용 보안 배지에 사용되는 식물성 도료를 이용한 타임 스트립을 활용을 해봤습니다. 이 제품은 단순히 캡슐을 깨트리는 것만으로 천천히 온도계의 온도가 바뀌듯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색깔이 바뀌어 나가는 그런 아주 간단한 시스템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제 병원에 갈 때가 됐구나, 보건소에 갈 때가 됐구나 라는 것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디자인을 했고요.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병원에서 장착을 해주고 거기서 타임 스트립을 시작을 하면 이 타임 스트립이 이렇게 색깔이 변해서 다음 선까지 갈 때 이제 그때가 되면은 다시 병원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할머니건 어머니건 아버지건 누구든지 아기를 볼 때마다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물론 발찌는 아이가 자라면서 계속 크기를 늘려갈 수 있도록 디자인을 했고요. 이런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 적정한 제품의 재질이라든지 또 양산에 필요한 그런 기본적인 환경이라든지 그 외에도 또 이런 예방접종을 했다는 기록을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면서 기록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도 인터넷이 없어도 486PC를 쓰더라도 쉽게 접근하고 기록할 수 있는 산골짜기 한가운데 있는 보건소에서도 기록을 남겨서 나중에 이것을 인터넷의 클라우드 기반의 National Health Database에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제안을 했고요. 첫 500개의 프로토타입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만들어서 현재 이번 가을부터 파키스탄 현지에서 임상실험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처음에 저희 고객께서 제안하셨던 제품의 단가는 아무리 싸게 만들려고 해도 10불이 넘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인간 중심적인 디자인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새로운 방법, 새로운 문제점들을 발견해내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이 사람들을 삶에 적용했을 때 정말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단가를 100분의 1로 줄여서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널리 삶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이런 디자인이야말로 홍익 정신이 반영이 된 그런 디자인 작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디자인을 다시 하기로 결정을 했을 때 제 머릿속에서 했던 간단한 공식인데요.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나이를 은퇴하실 수 있을 거라는 좀 낙관적인 65세나 70세까지 일을 하실 수 있을 거라는 가정을 하고 여러분이 나이를 빼면 1년에 할 수 있는 프로젝트의 수가 제 생각에는 경험으로 봤을 때 3, 4개 정도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디자인 업계로 돌아오기로 결정한 시점이 41살이었으니까 그 시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생각을 해보면 한 100개도 안 되는 프로젝트가 제 평생 할 수 있는 프로젝트의 수로 나오더라고요. 이건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였고 사실 예측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100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럼 정말 하나하나의 프로젝트가 너무너무 소중하게 느껴지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100개도 안 되는 프로젝트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러분들의 열정과 시간을 쏟아부어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십니까? 디자이너로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왜 디자인을 하는가, 그리고 어떤 문제들을 찾아내고 해결하면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 강연 또 이 디자인 포럼 세션에서 딱 한 가지만 기억을 해주신다면 디자이너로서 사회적인 책임은 이런 홍익 사상을
실현할 수 있는 디자인을 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더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이야말로 디자이너로서 정말 멋지게 할 수 있는, 평생 열정을 쏟아부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내일부터라도 여러분들께서 과연 할 수 있는 게 무엇일지, 좀 더 큰 차원에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발견해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크고 작은 방면에서 디자인을 이용한 이런 새로운 해결책들을 찾는데, 디자이너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계시건 또는 본능적으로 디자인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이 다 디자이너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보면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